그거 좀 하고 그 262페이지 고민일 때는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 저 운동화사는 262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는 그건 뭐 공장 같은 이야기고 진도 좀 나갑시다. 그 밑에 얼파소부터 을파소는 국상이 되더니 나이 어린 중골들을 뽑아서 선인도당이라 하였다. 교화를 관장함을 참건이라 하였으니 무리들을 선택하여 계를 지키고 신을 위하는 일을 맡겼다. 무예를 관장하는 자를 조의라 하였으니 바른 행동을 거듭하여 규율을 만들고 공동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 일찍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신시이화의 세상은 백성들의 지혜가 열림에 따라서 날로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만세에 걸쳐서 바꿀 수 없는 표준이 되는 이유가 된다. 때문에 참전의 계가 있으니 신의 계시에 따라 무리를 교화하고 한 맹의 율이 있으니 하늘을 대신하여 공을 행한다. 모두가 스스로 마음을 써서 힘을 모아 뒤에 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을지문덕은 말한다. 도는 이로써 천신을 섬기고 덕은 이로써 백성과 나라를 돕는다. 나는 이런 말이 천하에 있음을 안다. 삼신일체의 길을 받아 이를 나누어서 성, 명, 정을 얻으니 광명을 마음대로 하고 양연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때가 되면 감동이 일어나니 도는 이에 통한다. 이것이 체가 산물인 덕, 해력을 행하고 화하여 삼가인 심기 신이 되며 즐겨 삼도인 감식 촉을 채우는 이유이다. 그 중요함은 날마다 제세이화하고 조용히 경도를 닦아 홍익인간함을 간절히 생각함에 있다. 한국은 오훈을, 신씨는 오사를, 조선은 오행육정을, 부여는 구설을 말한다. 사만의 통속도 역시 5개가 있어 효, 충, 신, 용, 인이라 한다. 모두 백성을 가르침에 있어 올바름과 공평함을 가지고 무리를 정리함의 뜻이 있다. 예, 거기까지. 그 앞장에서 도를 닦는데 교화를 관장하는 사람을 참전이라 그러고 무예를 닦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강효준 고객 무예를 닦는 사람은 방금 읽었잖아요. 무예를 닦는 사람은 조의. 조의선인이라고 할 때는 무예를 닦는 사람이 조이고 이 무예 안 닦고 공부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은 참전이라고 한다. 참전할 때 전자는 이전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원전전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봅시다. 무예를 닦는 사람은 조의, 공부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참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을 우리는 그냥 장군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을지문덕이 뭡니까? 조의죠, 조의. 조이고 무예도 수련하지만 도를 닦는 사람이다. 그래서 을지문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통하면 또 통하는 거죠. 이건 우리 윤밀보 회장이 좀 읽어봐야 되는 건데. 아주 좋아할 텐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각자 읽고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64페이지 우리 저 신박사 일본도 갔다 오시는데 공부 한번 해봅시다. 책성의 태조 무열제 기공의 비가 있다. 동암록의 황성에 광개토 경배 훈적의 비가 있다. 안주 청천강변에 을지문덕의 석상이 있다. 모소리강 밖에 연개성원에 송독비가 있다. 평양 모란봉의 중간 기슭에 동천제의 조천석이 있다. 삭주 검은산의 서쪽 기슭에 을파소의 무덤이 있다. 운산의 구봉산에 연개소문의 묘가 있다. 예, 요거를 임성무 선생이 뭐라고 내었어요? 주위에 보면은 주몽 때에 평양에 고구려가 도읍하지도 않을 거는
어찌 부병로에서 성취할 수 있단 말인가. 고려 이후의 4대 가족이 만든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믿지 말고 평양 문안봉에 누가 있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이 책이 쓰여진 이 책이 언제 써졌어요? 태백일사 고려 아니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그때 이미 4대주의가 극성을 발휘할 때고 물론 이 이mek 선생이 옛날 책을 보고 썼지만은 이분도 그러한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절이 나오는데 주에서 그렇게 아주 한마디 했어요. 그다음 조대기 계속 읽어보죠. 네. 조대기의 가로되 동촌제도 역시 당군이라 한다. 한맹의 절기가 될 때마다 삼신을 평양에서 제사하여 맞이한다. 지금의 기흥굴은 즉 그 제사 지내던 곳이다 라고 했다. 크게 맞이하는 의식은 처음에는 수열에서 행해졌다. 구제궁에 조천석이 있었으니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 또 삼륜 구덕의 노래가 있어 이를 권장하였다. 좋은 선인은 모두 선택되었으니 국인이 그 선출됨을 긍지로 여기는 바였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으로서 왕의 사자와 동등하게 여겼겠는가. 예. 다시 하고 이건 뭐 꼭 넘어가면 될 일이고 그 다음 페이지 광개 토경 고태왕은 우리 저 큰언니 한번 불러주실래요? 저 큰언니? 예. 왕은 밑에 서열이 있습니다. 왕언니 밑에 큰언니. 해롭다 씨. 관계 효경호 태양은 윤공 선택하여 어느 왕보다 탁월했다. 사회 안에서는 모두 열제라 칭한다. 나이 18세에 강명전에서 등극하고 하늘의 음악을 예로서 연주했다. 군전에 나갈 때마다 병사들로 하여금 고아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로써 사기를 도두었다. 말을 타고 순수하여 마리산에 이르러 첨성단에 올라 친히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역시 천약을 사용하였다. 일단 스스로 바다를 건너서는 이르는 곳마다 외국 사람들이 격파하였다. 외는 백제의 보좌였다. 백제가 먼저 외와 밀통하여 외로 하여금 신라 경계를 계속하여 침범하게 하였다. 제는 몸소 수군을 이끌고 용진, 임찬, 와산, 배구, 북삼해, 우술신, 진을래, 노사지 등의 성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도중에 속리산에 이른 아침에 기에서 제천하고 돌아오다. 때에 곧 백제 신라 가락의 여러 나라가 모두 조공을 끊임없이 바쳤고 거란, 평양도 모두 평정, 굴복시켰다. 임나와 이 무리는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해동의 번성함은 이때가 그 극성기이다. 이보다 앞서 혈보는 남한으로 도망쳐 마한의 산중을 살았다. 그를 따라온 자도 수백가였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큰 흉년에 시달려 유리하고 방황했다. 혁보는 장역을 알고 무리를 유혹하여 양곡을 도둑질하여 배에 싣고 해수를 따라 내려와 해포로부터 몰래 향하여 곧바로 구야 항국에 이르니 곧 가라의 부관이었다. 여기서 수개월 동안 살다가 아소산으로 옮겨가서 기거를 했다. 이를 다파라국의 시조라 한다. 뒤에 임나를 병합하여 연정을 세워 이를 통직해 한다. 삼국은 바다에 있고 칠국은 물에 있었다. 처음 변진 구야국의 사람들이 한때 모여 산 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야 항국이라 한다. 다파라 다라 항국이라고도 한다. 홀본으로부터 와서 고구려와 일찌감치 친교를 갖고 있었으므로 늘 열제의 통제를 받았다. 다라국은 알라국과 함께 이웃하여 성이 같다. 본래 용습성을 갖고 있으니 지금의 구주의 용본성이 그것이다. 예, 거기까지.
요것만 해석해도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 저 차태현 선생 정모 같은데 인나가 인나 한번 설명해 볼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일본 열소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기록된 사료가 이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아는 고구려 역사보다 고구려 실제 건국년보다 200년 더 빨랐다는 게 앞에 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시 선생님이 이제 큐슈 갔다 오셨지만은 실제로 큐슈 북부에 기원전 2세기의 부여유물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걸 감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그걸 여쭤봤던 게 뭐냐면은 김탁 회장님이 김탁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면 김탁 대표님이 확신을 가지시면은 실제로 고주몽 연대가 이제 기원전 2세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 큐슈에서 기원전 2세기의 부여유물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좀 그걸 이제 사와라 유적이라고 그걸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게 딱 부여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큐슈에 너무 엉뚱하잖아요. 큐슈에서 위치도 똑같아요. 그 다파라고 보면 이제 가라해의 구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는 가야는 북쪽 해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야는 이제 한반도 남부에 있는데 해안 경계가 있으면은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야의 북쪽 해안이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가 아니라 큐슈에 있는 가야고 큐슈의 북쪽 해안 딱 그 위치에 기원전 2세기의 부여 유물이 딱 나온 거예요. 사와라 유적이고 판단고기가 진짜 정확한 책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 사람이 그 큐슈 북부에 기원전 2세기에 정착을 해서 나중에 아소산 있는 데로 갔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기원전 2세기에 큐슈에 그 부여 유물이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일본 애들이 이걸 숨겨요. 어떻게 숨기냐면은 고대 일본 역대 미스테리 왕조가 있어서 부여로부터 그 단유생명병, 칼, 겁 이런 거를 수입을 한 미스테리 왕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아예 역사 자체를 은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문헌 사료가 이 태백일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백일사가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저는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종교를 안 믿는데 그거 이외에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책이 이 태백일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말고도 그 비슷한 내용을 얘기한 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삼국지 위지동전의 그 외전 그다음에 저기 후한서 네네. 외전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낙랑군 유에서 이 외국을 가는데 낙랑군 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지나서 역한국이지 한국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동쪽으로 가면 그 구야 한국의 부관에 도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5,000년인가 7,000년가를 더 가면 이제 그 야마테국에 나온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구야 한국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삼국지 그 위지동이전 거기에 한전이 있어요. 한전. 네네. 한전에 보면 변진구야국이라고 해서 진한 12국하고 변진 12국이 있다고 있잖아. 근데 변진 12국은 앞에 전부 변진이 붙어.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진한 12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변진자를 넣은 건데 그 중에 변진구야국이라는 데가 있다. 그 변진구야국의 똑같은 그 구별하기 위해서 쓴 변진을 빼면 그게 구야국이야. 근데 그 한국이라는 토대에서 전부 이 구야국이라는 것은 구야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구야 한국의 그 후한서나 그 삼국지 거기 보면 그 부간에 구야 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변진구야국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 한을 설명하는데 동서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래. 동서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러잖아. 네네. 동서가 해위한이다. 해서 이제 그 막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안녕 왜죠? 예. 전부
지금 구해한국을 어디다 비정을 하냐면 김해 쪽에 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외하고 접해 있는 나라를 동로국이라고 하는데 그 동로국도 김해 근처에 어느 저기로 해. 그러니까 우리 그 강단사학자들은 남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한이라는 데가 저는 그 문장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만약에 구해한국이나 그 저기 동로국이 우리 그 한반도 남쪽 김해나 그런 쪽에 있다면 동서가 해외한이 아니라 동서남이 해외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동서남쪽이 다 바다로 막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동서가 막혀 있다고 했지 동서 남쪽까지 바다로 막혀 있다고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한의 영역이 그 지합 4천리야. 지합이 4천리. 그러니까 땅 합이 4천리인데 그때 그 기록에 똑같은 기록 거기에 고구려는 지합 그 방가 2천리고 부여도 방가 2천리야. 근데 한은 방가 4천리야. 그러면 부여나 고구려의 거의 2배의 땅인데 지금 한이라는 그 지역을 지금 보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를 합해봤자 2천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4천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4천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가 삼국사계를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김부식은 마한이 전라도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김부식 삼국사기 잘 보면 이제 태조왕조에 그 요동 그 고구려 태조왕이 마한하고 같이 요동정벌한 기록이 나오고 김부식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 백제공지를 보면 전라도 마한이 있는데 여기도 마한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저는 김부식 솔직하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동에도 마한이 있었고 한반도에 있던 마한은 그 온조왕이 멸망시킨 게 맞고 근데 이제 삼국지에 보면은 그 사마는 남여 외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남여 외접이 꼭 한반도에서 접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답을 태백일사가 내려준 거예요. 사마는 외하고 접했는데 한반도에서 접한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외의 땅에서 그러니까 접했다는 거죠. 삼국지 그 내용에서 방가 4천리라는 거 하고 구해한국 얘기하고 동로국 이런 걸 다 종합하면 결국 한반도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한의 영역이. 그리고 마한이 저기 만주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삼국지 그 내용의 한전을 보면 분명히 거기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걸 포함한 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동서가 바다로 막혀 있는 데가 어디 만주에 어디 있어? 한반도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동서가 바다로 막혀 있다. 남쪽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방가 4천리는 영역이 일본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어.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규슈나 이런 쪽은 다 그 한의 영역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그걸 해석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규슈하고 이 한반도에 있는 한하고 같은 영역이라는 거지. 같은 영역.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거의. 중요한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신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을 텐데 그 고고학적으로 이미 나오고 일본 애들은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게 솔직히 언제까지 고조선의 다묘세문경을 수입을 한 미스테리의 열도 왕조 이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답은 이미 이게 태백일사 이메일 써놓은 거예요. 내가 계속 와 이제 계속 와야 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이 그 한단국의 내용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삼국지 그 내용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삼국지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논리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논리적으로 가면 남여 외접이 한반도에서 접한 거, 일본 영토에서 접한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사만의 이름들이 그대로 이제 아니, 일본 영토에서 나오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외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네네. 무슨 얘기냐면 구해한국의 위치, 구해한국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방가 4천리 내용하고 그 얘기가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삼국지로도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태백일사는 정말 부가로 못을 박는 거지. 거기에 그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케이. 이 토론에서 우리 일본사 전공 고모님은 어떻게? 저는 그까지 안 올라갑니다. 제가 그 한가람 역사연구소에 이덕일 소장님 이게 박병식이라는 분의 어떤 책을 이제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근데 그 학술위원장님이 보시면은 아 맞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거기에서 이제 말로국이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파신 분이 있어요. 말로국, 예. 동로국이 아니고 동로국도 하고 말로국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동로국 말로국 하니까 저기 어디서 뭐 어디서 구약성서 있는 거 같죠? 어디? 예? 우리 저 큰언니 어때요? 동로국 말로국 하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근데 못 들어봤어요. 말로 근데 지명이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도 지금도 많으니까 옛날에도 같은 게 많잖아. 근데 그 구양국이 그 뭐야 구양국의 부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주시오 일대일 텐데 그러면 그게 외국의 이름에서 구양국이 나오면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구양국이 외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안 나와. 그러면 결국 그것은 변진 구양국에서 네네.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러면 반가 합쳐져서 딱 떨어지고 뭐 더 이상 저기 할 수가 없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예. 밥 먹으면서 이제 계속하고 이게 본문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읽어보면서 좀 고민해 봅시다. 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광개토경 호태왕. 백제가 아니라 광개토경 호태왕은 우리 잘 아는 광개토 대왕이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개토 대왕. 광개토 원래 이름은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열제. 융공승덕하여 어느 왕보다 탁월했다. 땅을 사야에서는 많이 열제라고 한다. 이 공부 열제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열제가 매울 열자지요. 그렇잖아. 밑에 그 마음 뭐야 이걸 마음심이라 그러는 그걸 떼면은 이게 나열한다 할 때 열자. 그 열국할 때 열자고 밑에 마음심 세 개가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진짜 뭐 아주 힘센 뜨거운 매운 그런 열제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임금이다. 그래서 나이 18세에 18살에 광명전에서 등극하고 돌아가신 건 언제죠? 39살인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년간 전복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군진에 나갔던 병사들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를 했냐 하면은 일단 스스로 바다를 건너서는 이르는 곳마다 외국 사람들을 격파했다. 외인은 백제의 보좌였다. 백제가 먼저 외압 일통하여 외로 하여금 신라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게 하였다. 그래서 쟤는 몸소 수군을 이끌고 웅진, 인천, 마산, 계구, 복삼회, 우술선, 진월대, 노사지 등을 공격하여 그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어딘지 차지하고 도중에 속리산에 이른 아침을 기해서 제천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때에 백제 신라 가락의 여러 나라가 모두 조공을 끊임없이 바쳤고 거란 평남도 저쪽 대륙 쪽에 모두 평정 굴복시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인나가 어디냐? 인나와 이외의 무리는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거 뭡니까?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륙 쪽까지도 완전히 다 평정을 해서 대륙 한반도의 왕자 노릇을 했다. 그래서 해동의 번성함은 이때가 그 극성기이다. 광개토라고 그래요. 이보다 앞서 협보는 그 고주몽을 도와준 신하죠. 협보는 남한으로 도망쳐 마한의 산중에서 살았다. 그를 따라온 자도 수백 가 있는데 몇 해 지나서 흉년이 시달리고 유리하고 방황했다. 협보는 장혁을 알고 무리를 유혹하여 양곡을 도둑질하여 배 싣고 폐수를 따라 내려와 해포로 몰래 항해하여 바로 구야항구에 이르니 곧 가라해의 부관이다. 가라해의 구야항구에 이르니 그것이 가라해의 부관이었다. 여기서 수개월 동안 살다가 아소산으로 옮겨가서 기거했다. 이를 답하는 것이죠. 뒤에 인나를 병합하여 연정을 세워 이를 통치케 하다. 삼국은 바다에 있고
연정을 했다. 치국은 무태에 있었다. 육지에 있었다. 전 변진 구야국의 사람들이 한때 모여 산 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야한국이라고 한다. 다파라를 다라한국이라고도 한다. 홀본으로 이게 홀본으로부터 왔어요. 아니면 홀본에 왔어요. 이건 저 한문을 보고 이종에 한번 해석을 해봐요. 홀본으로부터 왔는지 홀본에서 왔는지 어디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골본이라고. 홀본으로부터 와서 고려 일정 지층교를 갖고 있었으므로 늘 열제 광개토대와의 통제를 받았다. 다라국은 안나국과 함께 이웃하여 성이 같다. 원래 웅섭성, 그 웅섭성한테 성은 성이 아니고 그 토성한테 성을 쌓았다는 데 성을 갖고 있었으니 지금의 구주의 웅본성 구마모토가 그것이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고대사는 지명도 이동이 심하고 이래서 왜라는 것을 어디 하나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왜도 변천해요. 지역에 따라서 변천하는데 그 김은혜 선생이 있죠. 김은혜 주신 대주신을 찾아서 사화근을 책을 썼는데 이 책이 5만 부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팔렸죠. 이 양반의 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박병식 선생도 같은 이야기인데 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입관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만 역사가 아니고 여기도 그래야 돼요. 이제 네? 일본도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도 그럼 독도까지. 이렇게 뭐 알아먹기 쉽게 그럽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람 때 여기는 등장 안 했죠. 여기만 하고 다 많았잖아요. 많은데 이제 광개토대부터 여기가 등장하니까 여기도 그래야 되는데 그 왜라는 거 왜가 무슨 뭐를 뜻하느냐 왜 이거부터 이제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왜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일본이죠. 왜노 일본 이거는 우리가 아주 내리에 박힌 선입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려야 우리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버려야. 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렇죠. 그 선비족들이 왜를 잡아왔다고 했어요. 어디 가서 왜를 잡아왔어요? 기록에 보면 중국 기록에 왜를 잡아왔는데 여기에서 왜를 잡아왔어요. 왜를 잡아와서 고기잡이에 종사시켰다. 왜를 잡아와가지고 지금 일본을 왜로 보면은 이 선비족들이 여기까지 가서 외놈들을 잡아와서 어업에 종사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서 잡아올 실력이 돼요? 그 당시에? 여기까지 잡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은 하북성 일대 해안에 와가지고 잡아다가 이 내륙 지방에 강이나 이런 데 풀어놓고 고기잡이에서 먹고 이제 공급하라. 선비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중국 사서에 연대가 오래될수록 대륙은 왜 여기에서 왜가 나와요. 연대가 오래될수록. 그런데 왜라는 기록이 일본 열도로 한정된 거는 언제부터냐? 약 BC가 아니라 AD 한 500년경부터는 왜에 관한 기록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열도의 왜 기록이 AD 500년경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왜가 어떻게 됩니까?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여기 왔죠. 그 왜라는 것은 500년경에는 여기로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도 왜야, 우리도 왜야. 우리도 왜고 여기도 왜고. 근데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왜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해의 전음이라는 거예요. 해족이라는 거예요. 광명족, 해족.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국호를 뭐로 바꿨어요? 일본이 뭡니까? 일본이 해잖아요. 그러니까 왜가 일본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야 다른 뜻이 아니고 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발음을 왜라는 거야. 왜성할 때 왜자가 아닙니다. 이게. 어? 그냥 해라는 발음이 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하고 비슷한 말이 김은혜 교수에 따르면은 이쪽에 사는 족속들을 옛날에 와지라고 그랬어요. 와지. 예. 와지도 뭐냐? 숲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쪽, 광명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와지나 왜나 어원의 근본은 해라는 얘기죠. 해. 그래서 이 일대에 태양숭배족, 광명족을 다 왜라고 했다. 네. 이 일대. 그래서 기록이 오래될수록 여기 한반도 이 주변, 산동성 주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다 왜라고 그러고 이 왜가 시대가 갈수록 자꾸 밀려서 한반도 남단을 거쳐서 일본으로 왜가 자꾸 변천이 되는데 마지막 중국 기록에 AD 500년경에 왜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고 일본에 대한 기록일 때만 왜로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 극상한 걸 보고 때놈이다. 그래서 그래 그래. 왜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변천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라고 한 이전에 왜였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 왜라는 변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여기 왜가 한반도에도 등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선입관 왜 이거를 일본이라는 거 깨자. 그거는 서기 500년경 이후의 이야기. 그 이전에는 우리도 왜 했다는 얘기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해. 예?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해.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그래서 박병식 선생이 그 중국 원전을 다 뽑아가지고 어디에 후한서에 어디 왜가 나고 다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시대가 오래됐을수록 왜가 대륙에 가까워요. 근데 시대가 자꾸 내려올수록 왜는 이 남단으로 오다가 드디어 500년경에는 왜는 더 이상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고 500년 이후에는 왜가 일본으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하면은 일본 이거는 지금 사고방식이고 고대사를 할 때는 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광개토대왕기를 해석할 때 네. 왜를 일본어로 놓고 하면 이 비석을 절대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삼국사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왜가 끊임없이 괴롭혀요 신라를. 그러면 이 일본인들이 맨날 배 타고 와서 괴롭혔어요? 아니요.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집단적으로 이 성당을 만들어서 신라를 공유할 정도로 집단화가 돼 있는 족종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삼국사기에서 끊임없이 신라를 공유하는 왜는 뭐냐? 가야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가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삼국사기에 왜가 신라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싹 사라져요. 참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가야가 멸망한 이후에는 삼국사기에서 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싹 사라져버려요. 네.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가야가 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왜는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결국 AD 500년경에는 왜는 여기로 정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가 한반도일 수도 있고 대륙일 수도 있고 이 바닷가일 수도 있고 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왜 변하냐? 왜라는 이야기가 왜는 왜소하다는 왜자가 아니고 왜는 이꼬르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가 국호가 일본이 된 이유도 이 자체가 태양이기 때문에 일본이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라는 이야기가 굳이 왜는 저 나쁜 이야기 아니고 네. 내가 우리도 왜일 수도 있다. 네.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옆에서 아까 물었어요. 예? 중국은 때문에. 예. 왜 때는 했어? 중국을 왜 대자지? 아, 중국은 왜 때랑 왜냐면 왜 대- 왜 대놈, 때는 대놈이라고 했냐 그러냐? 왜를 그 전에 들었는데 저는 까먹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또 기억나요. 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얘기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아, 네. 어. 그때
이거 원래 어. 중국은 큰 나라라고 해갖고 대국인데 대국놈 하다 그게 억양이 강해져서 떼국놈으로 되고 나중에 국자 빼고 떼놈이라고 이렇게 된 걸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욕하는 걸로 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대놈이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고약한 습성이 뭔가 하면은 같은 우리 종족인데도 나와서 욕을 할 때는 문디 자식. 이 조선 새끼들은 누구야?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습성은 자기 종족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주에 살 때 우리는 대놈이라고 했죠. 네. 근데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 만주에 사는 놈들을 욕을 하니까는 지도 대놈인데 그 새끼도 대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 놈들 보세요. 지가 조선놈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해요? 조선진이라고. 지도 조선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DNA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한번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왜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변치면서 내려간다. 사실 이거를 선입관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김탁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지만 이게 정설입니다. 네. 왜라는 거는 네. 대륙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한테 왜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해요. 밀려서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모님 이야기 돼요? 우리 일본 선생 고모님. 그게 잘못 이해하면 임나 일본부가 가야에 있었다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되버린데. 임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왜는 그 정도만 해놓고 그래서 여기 왜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곳마다 외국 사람들을 격파했다. 외인은 백제의 보좌였다. 근데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할 때 이 바다로만 생각하지 말은 이야기지. 왜 맨날 바다나 여기 혈액통만 이야기를 해? 고구려가 어디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여기 있다면 욕을 건네야지. 고구려 어디 있어요? 저기. 여기 있었잖아. 예. 여기 있으면 이를 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군대를 동원할 때 육지로 동원하면 훨씬 비싸요. 느리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신라가 일본을 공격할 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지도를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거 이렇게 돼 있고 사국이 여기 돼 있죠. 여기 정확한 지도. 그렇지? 네. 일본의 야마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일본의 교토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그 일본의 고대 도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야마도죠. 근데 신라가 여기를 공격할 때 어제 제가 쓴 글 있죠. 오진천왕은 신라한테 항복했다는 거. 신라가 여기를 공격할 때 이렇게 가서 육지를 이렇게 공격했겠어요? 아니죠. 배를 타고 직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게 훨씬 이동하기도 쉽고 대군이 이동하기도 쉽고. 옛날에는 수로가 육로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신라군을 제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게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곳곳에. 신라가 엄청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광개토왕도 만약에 이 남쪽을 점거할 때 육지로 산 넘어 물 넘어 이렇게 내려와요. 배를 타고 직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광개토왕이 바다를 건너서 왜를 쳤다 하는 거는 이 바다를 건너서 이거를 쳤다? 그 당시에 광개토왕이 가서 칠 정도로 강하지가 않았어요. 네. 서해요. 그럼 광개토왕이 친 왜는 누구냐?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왜? 신라가 그때는 약했기 때문에 가야한테 맨날 놀려지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구원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강성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밀어줘서 강성해야 된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한테 구원을 청하니까는 가서 왜를 친 거지. 그 당시에 왜는 가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지명 나오잖아요. 일본을 가서 쳤으면은 여기 일본 지명이 나와야지. 어디를 쳤다. 근데 이게 나온 지명이 뭐예요?
또 우리나라 지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저 광개토왕이 정벌한 거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가야 이런 놈들 이 치고 가다가 속리산에 들어가서 뭐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바다를 건너서 배를 치다니까 이 현해탄을 건너서 여기를 가서 치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 네. 광개토왕이 여기를 칠 정도로 외놈들이 그렇게 강성한 시대가 아니었대. 이 옛날 부족국가 시대인데 언제 뭐 집단적으로 와서 신라를 괴롭혀요. 신라를 괴롭힐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나라는 당시 신라보다 강한 가야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쟤는 몸소 수건에 이끌고 인천, 와산, 계구, 복삼회, 우술산, 진월래 그런 데를 치고 송산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백제, 신라, 가라 여러 나라가 모두 조공을 바쳤다. 근데 여기 이제 인나와 이외의 무리는 신하를 것은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인나와 이외, 이게 뭐냐는 얘기죠. 근데 왜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로 생각하는데 여기 이국이 있었다 그래. 이국. 그 당시에 일본 섬에 왜만 있었는 게 아니고 이라고 부른 나라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 여기 보면 나와요. 이는 어디 쪽이고 왜는 어디 쪽이고. 그래서 이 외의 무리들. 그 다음에 인나의 무리. 이 외는 뭐 인나. 자, 여기 현해탄, 여기를 국경선으로 딱 꺼놓고 생각하면은 인나 이외 이게 어디 같아요? 우리 차 선생 이론을 따르면 인나는 요 대마도, 그렇지? 아니죠. 어? 제가 차 선생 이론은 되겠습니다. 인나가 대마도 아니야. 수정했어? 예. 뭐지? 인나는 계속 이동을 해서 그 최종 정착지는 그 시창성 기록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임나 관련한 이제 성씨들이 있거든요. 임나 무슨 가야 근데 신차 성씨록에 있는 그 성씨들의 분포지는 나라 분지고요. 저는 이제 좀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임나는 어떤 특정 국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고조선의 이제 다른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 세력들이 백제에 쫓기든 아니면 이제 광개토왕의 명령을 따랐든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열도에서 예, 그 가야의 총칭을 임나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님 죄송한데 태백일사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 광개토 대왕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얘기는 맞지만은 광개토 대왕이 가야를 통해서 일본 열도의 가야 세력을 지배한 거는 제가 100% 확신을 하는 여기를 가야 본국을 지배하고 여기 지배하는 거랑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들 같은 나라인데 네. 여기를 치면 여기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딴 나라는 아니니까. 그 광개토 대왕이 직접 가지는 못했더라도 자기 이제 가야를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가야 세력들이 이제 좀 동쪽으로 간 게 맞고요. 그 임나 연정이라고 하는 게 좀 황당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표현이 일본서기 훈명천왕기에 있어요. 나라 숫자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백일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연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10개의 나라를 10개의 가야를 임나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다는 게 일본 속에 그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우리 하고 여기 이제 우리 태백일사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인가? 2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주 10번에 임나는 지금의 대마도 서북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당보기 주장은 임나는 여기 대마도 서북에 있었다. 이거를 지금 그 학계에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임나는 북으로 뭐가 막혔어? 예, 바다에 박혀 있다. 임나는 북으로 바다에 막혀 있고 신라의 동남 맨리에 있었다. 그렇게 서남 쪽에 있다. 서남 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계림의 신라의 서남 쪽에 있으니까는 여기 대마도고 북이 바다로 박혀 있는 거는 여기 대마도.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남창화 어디 대학 교수죠.
인하대학 교수인가 어디 남창화가 대마도 갔다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썼어. 내가 가보니까는 일본석이 기록하고도 맞아 떨어지는데 대마도가 임나다 크게 썼어. 그 근거는 일본석이 이렇게 계림의 서남이고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근데 이게 일본석이 그 숭신창 쪽으로 그리고 우리 한당고기에도 여기 한당고기는 이 논리가 대마도예요. 한당고기 논리는 임나가 대마도예요. 그 기록상으로 보면 한당고기하고 그 일본석이 숭신창조하고 같아요. 위치가 같아요. 대중국 관계도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임나가 대마도다. 그런데 임나는 이건 뭐 논쟁이 끝이 없어요. 임나는 첫째 가야라는 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설이 이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친일 세력 아닙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임나 인범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90%야. 그 임나 인범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1번 주장이고, 그다음에 요 한당공의 요 주장처럼 임나는 대마도다 하는 주장. 그다음에 이덕일 소장 같은 분은 죽었다 깨나도 임나는 일본 열도 내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나라 학계에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나올 결론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감정상으로는 저 새끼들이 임나 일본부라는데 이걸로 가야지 우리는. 임나는 한반도에 없었어. 너 새끼들 그 순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걸 지지해야지. 이걸 지지해야 애국자고 역사를 바로 하는 사람이야. 감정상으로. 아니면은 근거가 있어야지 뭐 무조건 주장하면 안 돼. 그렇지. 근거를 어쨌든 일본서기는 뭐 요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 감정상으로는 임나는 절대 한반도에 상륙을 하면 안 돼. 임나는 무조건 일본 내에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애국 사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당고기처럼 임나는 대마도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임나는 가야가 맞다는 얘기예요. 임나는 가야가 맞지만은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본부는 없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지는 각자 공부를 해봐요. 이 부분은 아주 요새 진보 보수처럼 야구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공부해서 내년쯤 한번 우리 공부해서 결론 한번 내봅시다. 뭐 임나가 대마도가 돼야 대마도가 우리 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기왕이면 그럼 우리 땅이 돼야 되면 일본 본토가 임나면 그렇지. 그 일본 땅이 우리 땅 되는 거지. 시야에 안 먹힐 것 같고 백성 무런 걸 찔러야지.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네. 또 보는 관점 다르고 하니까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어찌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말빨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덕일 소장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김타익이 주장은 뭐냐 하면 나는 1번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 저는 2번입니다. 저는 2번입니다. 오케이. 내년에 1번. 1번은 아니 저는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3번이 된 게 거의 100% 확실해요. 1번 같은 2월 4번 왜 1번 성립을 안 하냐면은 그 송서 같은 걸 보면은 가야하고 임나 이제 별개로 인식을 하고 송서 외왕 이제 조문을 하는데 3번에 있는 근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은 가야하고 임나가 같은 게 되는 게 태백일사하고 일본석에 내년에 그러면 임나 합성대를 한번 하자. 저기 임나를 네네. 대마도로 안 본다 그러면 저기 임나가 규슈 북쪽으로 본다는 건가? 태백일사가 정말 중요한 책인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준 게 이제 태백일사인데 태백일사가 임나 대마도로 얘기를 했다가 대진북분기를 가면은 아라가야가 임나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표현, 멋있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인데 되게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의 나라 분지에 있던 임나 지역에 가야 세력이 들어갔다는 거를 알아가야 임나에 들어갔다고 정확히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이야기했죠? 왜가 여기서부터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일본으로 정착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임나도 하나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변천이 돼요.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고 우리 내년에 임나 학술대회 한번 하자. 내년 한번 하시죠. 공부해가지고. 내년 한번 하시죠. 신 박사도 한마디 거들 모양인데 휴식가 왔다는 거지. 네. 태백일사가 정말 정확해요. 큐슈에 있던 임나도 기록을 하고 있고 대마도 큐슈 임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나라에 있던 임나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 있던 임나는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임나 연정이라고 해서 10개 나라를 기록한 게 대진국분기인데 그게 일본 속에 똑같은 기록. 그러니까 일본 근데 사람들이 이제 태백일사하고 일본 속이고 같은 기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석이 어디에 있나? 거기 훈명천왕 흑명조에 있나? 몇 훈명조 년 정도? 초기 아니면 중기 후? 후기에 그러니까 임나를 10개의 나라로 기록을 했는데 태백일사는 임나 연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10개의 나라로 김메이 쪽밖에 없대. 예, 예. 임나가 언급되는 거 네, 그 저희 내부 숭신천왕조. 잠시.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강단애들이 진짜 사악하잖아요. 뭐 무슨 얘기 이유립은 일본 소기를 못 보겠다 이런 거만 걱정이 돼요. 근데 차 박사. 예예. 참 박사. 네, 박사. 우리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돼. 뭘 해야 되나? 본질은 뭐예요?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그걸 치고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일본 놈들한테 건수 잡히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물론 일본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아니 일본부가 없었다. 그렇죠. 한반도에는 이놈들이 주장하는 일본부라는 게 없었다. 그게 역전이야. 근데 그 지금 가야 지역을 임나라고 보면 바로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밖에 안 되기 그건 때문에 아니 그거하고는 분리시켜야 돼. 며칠 전에 정승 박사가 그 일본 교과서 참고서 찍어가지고 예. 저 페이스북에 올린 거 가야고 그거 보니까 한쪽 박스에다가 임나 뭐 하고 일본부 뭐좀 써놨는데 그걸 자기들이 확신이 주장한다는 게 아니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네.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다 댓글 하나 썼는데 저기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총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나를 인정하면은 일본놈들한테 말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대마도 아니고 일본도 무조건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게 그렇지. 있으면 굳이 그걸 그 한반도에다 그 비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거가 일본 서기에 의하면 북한 그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덮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걸 한반도로 이거를 비정을 해서 이거를 하려면은 나중에 가야사 공부할 때 가야사를 한번 해봅시다. 가야사를 공부하면은 이 임나의 어원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죠. 가야사를 나중에 한번 이거 끝날 시점에 한번 해보자.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나라도 임나였다고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거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상도가 경주 상주 뭐 중국에도 회대지만 그런 이제 하나씩 따온 말이 있듯이 저 임자가 뭘 말하는지 알면 임하고 나라하고 그래서 그냥 묶어줘 버리면은 딱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넘어야 일본 놈들이 말하는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 절대 임나는 가해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애국론이에요. 애국론이고 우리는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가야가 임나하고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임나 일본부 방금 고모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1년 후에 대표님 내년에 내년에 우리 임나 학술대회를 이덕일이 뭐 저 또 왜 홍윤기 공부 좀 해. 차 선생님도 공부하고 이총장도 발표하고 공부도 그때 와서 질문 패널로 가셔가지고 진짜 임나 일본부를 내년에 우리 학술대회 한번 하자. 그래서 정말 까놓고 이야기해야 안 돼. 방금 이총장 말한 것처럼 이 임나를 인정하면 이 저놈들은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두 번째 치야. 그건 두 번째 치고 임나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민족 감정 배제하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임나는 저 제가 부양
임자에 대해서 요새 좀 관심 있는 부분이 그 중국 그 금성문이가 아니면 각고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임할 때 그 임은 왕이라고 표현, 학술위원장님이 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임을 왕이라는 뜻으로 이제 썼던 그런 거를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예, 수로왕. 그러니까 임나가 왕의 나라라는 뜻이 아마 있을 겁니다. 김해. 그 금강가의 수로왕의 뜻하는 그 임자가 왕으로 쓰던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각골문.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네. 이거 한번 설명해봐. 차 선생님.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자가 임금님으로 임나, 해석을 한다. 임금나라라는 예. 것 같긴 하고 미만하면 그 일본석의 미는 일본 말로 존칭이에요. 왕의 존칭. 나라. 존칭이고 임나는 나는 왕의 나라. 이게 임, 왕의 임금, 나는 나라는 뜻이. 가락국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주 존경하는 왕의 나라, 임의 나라. 그렇지.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뭘 해야 된가 하면은 그 가야의 옛 이름이 뭐죠? 금강가야. 가야의 옛 이름이 미오야마. 이거까지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 미오야마. 하고 선생님 그 혹시 글 올리신 거 있어요? 옆에 글 올리신 거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인도 사람 임나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 네, 그걸 학교 한번 때 생각해보자고. 배운 게 살짝 기록에 있는 임나에 관한 모든 걸 다 끄잡아내면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나가 왕이 임나라는 저 미오야마도 가라고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금 강남사학자들은 우리 한반도에다 비정을 하거든요. 근데 한반도에서 미오야마. 산을 갖다가 야마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 저 그러니까 아예 변진구야국 그 자체를 한반도 내로 이렇게 딱 함정해 놓고 그 변진구야국에 있는 모든 이름을 우리나라에 비정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건 누가 봐도 저거 일본에 있는 지명 아니에요? 미오야마? 그 변진 미오야마국이라고 있어요. 정답. 야마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도. 일본어의 어원이 뭐야? 가야, 신라해야, 백제. 일본어의 어원이 네. 이거 일본어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이거. 지금은 일본어로 말이 됐지만은 미오야마의 가야의 나라가 미오야마예요. 가야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나중에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하면은 이거 기초부터 해야 돼. 기초부터 안 하고 우리가 애국심에 저 새끼들 저거 가야 임나 일본 보라 한다. 그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 이 기초부터 가야사 이 기초부터 우리가 닦아놓고 들어가면은 왜 저놈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거는 1년 후에 각자 그건 공부하고 각자 공부하고 1년 후에 하자. 얘가 집도 나가겠나 이거. 다시 연장해. 임나 얘기하다가 와 지금 6시. 이거 뜻없습니다. 1시간씩 늘려가지고.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이게 여보세요? 진짜 공부야. 내가 그래서- 어디 출근도 못 가고 지금 공부하느라고 쫄지.